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장은주 작가님의 이토록 삶이 채워지는 순간들을 낭독해 보면서 책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귀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메모 잘하는 특별한 방법을 찾아서 똑같은 일을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하면서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아인슈타인. 요즘은 손글씨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대부분 폰이나 디지털 기기로 해결하니 손으로 쓸 일이 별로 없다. 그럴수록 더 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글씨에는 많은 게 담겨져 있다. 글씨만 봐도 사람의 성격이 어느 정도 짐작된다. 뚜렷한 개성이 글씨 속에 묻어난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성을 다해 쓰는 사람이 있다. 반면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쓰는 사람도 있다. 이런 글씨보다 더 중요한 건 메모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다. 메모를 보면 일하는 방식, 성향이 어느 정도 보인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신만의 메모하는 방법을 만들어 두는 게 좋다. 메모할 때는 1. 오른쪽 위에 날짜를 먼저 적는다. 장소와 시간까지 쓰면 더 좋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시 한 편을 완성하면 바로 아래에 날짜를 썼다고 한다. 날짜를 쓰면 시 한 편도 하나의 일기가 된다. 그날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시 안에 스며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작품이 아닌 하나의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는다.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수시로 그린다. 집을 정리하다 보면 재미있는 그림들이 많다. 처음에는 그냥 두었는데 날짜의 중요성을 인식한 다음에는 그릴 때 꼭 날짜와 이름을 쓰라고 일러준다. 날짜를 쓰면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보인다. 그걸 모으면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꾸준히 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 메모도 그렇다. 그냥 두면 낙서에 불과하다. 하지만 날짜를 써두면 그대로 내가 살아온 기록이 된다. 메모하기 전에 먼저 날짜를 적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2. 문장 전체가 아닌 핵심 단어로 써야 한다. 꼼꼼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메모를 어렵게 한다. 메모를 통해 중요한 내용만 떠올릴 수 있으면 된다. 12월 10일, 첫 만남, 자전거. 이렇게 핵심 단어만 써도 그날을 연상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보다 간결하게 쓰는 게 좋다. 핵심 단어 중심으로 메모하는 게 필수다. 대화나 모임에서 들은 정보가 모두 의미 있는 건 아니다.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메모하는 건 시간 낭비이며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핵심 단어를 골라서 기록하면 된다. 3. 색 볼펜으로 강조한다. 예전에 메모를 하지 않을 때는 거의 검정만 사용했다. 그렇게 해야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하는 줄 알았다. 왠지 여러 가지 색상을 쓰는 것이 낯설고 지저분해 보이기도 했다. 모든 곳이 검정뿐이니 참 단조로웠다. 그저 깨끗하게 쓰는 게 잘 하는 건 줄 알았다. 하지만 색상이 주는 의미와 그 중요성을 알고는 습관을 바꾸었다. 자신만의 중요한 키워드나 내용이 눈에 띄도록 해두는 것이 좋다. 보통 3가지 색상의 볼펜을 가지고 다니며 활용해서 쓴다. 상대방의 말은 검정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은 파랑, 핵심이나 주의사항은 빨강을 사용한다. 색의 놀라움을 쓸 때마다 발견하게 된다. 시각 효과뿐 아니라 내용을 쉽게 인식하게 해준다. 더불어 정보 처리 속도도 빨라진다. 나중에 메모를 다시 읽어보면서 느낀 점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른 색 펜으로 한 번 더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다양한 색상이 노트 위를 채우고 있는 걸 보면 경외감마저 든다. 이토록 열심히 쓰다니 공들여 쓴 흔적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썼는지 말해주는 것 같아. 4. 자신만의 양식을 정해둔다. 중요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방향들을 의논할 때가 있다.
듣는 순간에는 알 것 같다. 그런데 모임이 끝나면 무슨 말을 했나 싶을 때가 있지 않은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지? 그게 언제였나? 하며 다시 묻기도 한다. 중요한 사항을 의논할 때는 요점을 재빨리 메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 내용은 금방 사라진다. 메모를 위해 기다려두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만 메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양식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스스로 정한 양식이 있으면 메모의 속도가 빨라진다. 이야기에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 모임에서는 참가한 사람의 수만큼 새로 줄을 그어둔다. 모임하기 전에 미리 항목과 공간을 정해둔다. 사람들마다 공간을 구분해서 따로 구별되게 적는다. 내용뿐 아니라 표정이나 동작도 써두면 좋다. 상대의 감정과 기분을 더 알 수 있고 나중에 상황을 떠올리기가 쉽다. 메모할 때 한 장에는 하나의 내용만 쓴다. 여백이 있더라도 한 장에는 하나의 주제만 담아야 한다. 그래야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다. 새로운 내용을 자꾸 추가하면 정리하기가 번거롭다. 하나의 주제가 담겨 있어야 활용하기 좋다. 그리고 회의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읽어봐야 한다. 처리할 일들을 다시 읽으면서 확인하면 비슷한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다. 회의 중에 했던 메모는 주제별로 정리한 다음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한다.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면 더 좋은 자료가 된다. 5. 기호는 많은 말을 한다. 메모는 글자로만 하는 게 아니다. 너무 글만 있는 것보다 기호를 쓰면 흥미롭고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낫다. 메모에 글자가 많을 필요는 없다. 문자로만 가득한 메모는 읽기도 힘들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글로 쓰느라 바쁘다. 써보면 때로는 글자보다 기호가 더 편할 때가 있다. 이모티콘이나 기호, 약자를 쓰는 게 좋다. 중요한 것은 별표 또는 동그라미 2개, 확인이 필요하거나 특히 인상적인 부분에는 느낌표, 불분명하거나 의문점은 물음표, 전화와 관련된 것은 tell, 생각한 것을 적어둔 문장 앞에 동그라미, 우물정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 등 자신만의 기호를 정해 일관성 있게 한다. 기호나 암호를 잘 사용하면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모두에게 효과적이다. 화살표도 적절하게 이용한다. 화살표는 메모의 질서를 만들어준다. 직선을 따라가면 생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흐름을 파악하기에 좋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연관성을 통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의 기호로 표시하면 속도가 빨라져 메모하는 시간도 절약된다. 머리가 정리되고 수첩에도 여유 공간이 생긴다. 읽기 편하고 쉬운 메모에는 기호가 있다. 메모에 약간의 요령은 있어도 특별한 방법은 없다. 생각을 자유롭게 적으면 된다. 거기에 쓰겠다는 마음과 약간의 시간만 있으면 된다. 무언가를 쓰려면 순간의 집중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장에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아쉽다. 그때 적어둘 걸 하는 순간의 아쉬움을 생각하자. 그러면 적어두는 게 마음이 편하다. 그런 의미에서 메모할 때 가장 필요한 건 부지런함인 것 같다. 지금까지 장은주 작가님의 이토록 삶이 채워지는 순간들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 낭독한 글에서는 우리가 메모할 때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팁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저도 그냥 중구난방으로 마구마구 그냥 적을 게 아니라 이렇게 작가님이 가르쳐 준 방식들을 잘 활용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메모하는 엔다줌마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엔다줌마였습니다. 고맙습니다.